국왕이야기 4편, 태종편 두 번째 편입니다. 궁극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종은 자신에 대해서 섣부른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아들 세종에게 양위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그 과제를 넘깁니다. 그것도 황희정승 등 개혁을 위해 세종에게 꼭 필요한 인물을 직접 등용한 뒤에 왕위를 넘기죠. 그리고 세종 앞에 이런 과제를 남깁니다. 조선 법전의 원칙은 정도전에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현실과 원칙은 다르단다. 나는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었지. 원칙과 현실, 이 둘을 어찌 해야 하겠느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답을 줍니다. 현명한 네가 해결해라. 마지막까지 정치 천재의 면모를 태종 이방원은 여실히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가 정치 천재가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태종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과 말을 보는 능력은 내가 누구에게도 줘본 적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말했을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이나 개성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기용한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한 사람의 근본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지위와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그 변화까지 예측하는 것, 즉 인간의 본성과 환경을 매치시켜서 변화된 환경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예측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태종이 대군 시절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락제가 황제가 되지 못하고 요동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락제를 본 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저 자리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영락제는 훗날 난을 일으켜서 조카 건문제를 축출하고 명의 3대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영락제가 이미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온 왕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을까요? 그것도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몇 배는 더 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나라 관료도 아닌 태종이 파악해내는 것이죠.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태종은 난세의 승자가 됩니다. 태종은 나는 배신했으나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만들어내죠. 왕자의 난 때부터 아버지가 철석같이 믿는 부하 중에서 내 편에 설자. 그러나 절대 자신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저 사람은 이해관계에 민감하니까 쉽게 배신하겠구나.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거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예측은 사실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직해 보이는 신하 중에서 배신할 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남은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은 노력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자 태종이 가진 가장 큰 재능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재능만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종은 이른바 삼국지 놀이, 제갈량 놀이를 즐깁니다. 그게 뭐냐고요? 신하들을 일부러 어떠한 상황 속에 몰아넣고 그 사람의 반응과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아니, 그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 왜 낙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태종에게는 자기 단련의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최고의 재상을 곁에 두려면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한다. 사실 이거는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해요. 또 이걸 알고 밑에 사람은 리더의 마음에 들게 위장된 행동을 합니다. 정말 끝없는 싸움인데 태종은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태종은 어떻게 신하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태종은 생각을 깊게 하고 상황은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합니다. 삼국지의 인물 중 조조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태종식 문무겸비의 리더십입니다. 문무겸비의 리더십이 뭐냐? 대개 실전에서 뛰는 무관은 구조적인 사고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매몰되기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구조적인 사고를 하다가도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실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런 게 문무겸비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이런 능력으로 신하들의 충성을 불러일으키고 배신할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막죠. 능동적으로 먼저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은 배신해도 상대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태종 이방원의 기가 막힌 리더십입니다. 정치구단 태종의 또 하나의 비결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전략이 말로 잘 표현됐다는 뜻인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말로 연결이 되죠. 유머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그의 생각, 전략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과의 법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 수많은 논쟁을 하지만 그런 논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황해도 해주에서 강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강무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게 되죠. 결국 그 지방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됩니다. 특히 강무에는 수많은 물자, 식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반하는 데에도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소와 말을 징발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고통도 크고 불만도 커져갑니다. 결국은 태종의 귀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들은 태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건 나를 욕먹이는 행위야.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다신 안 와! 신하들은 다시 한번 이런 태종의 태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백성이 고통받는 데니까 바로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렇다면 다음 해에 진짜 강무를 가지 않았느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황해도 해주가 아니라 경기도 양주로 갑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다시는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해주에 안 간다고 했지. 나 약속 지키는 남자야. 그래서 이번에는 양주로 왔잖아. 이렇게 한번 위기를 넘기지만 이번에는 또 사냥이 문제가 됩니다. 강무라는 게 군사훈련이지만 또 오니까 태종이 사냥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종화라는 신하가 사냥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건수가 제대로 잡혔죠. 아니, 군사훈련하러 왔는데 노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히 잡아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태종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왕이 운동도 못하냐? 왕은 몸 관리하면 안 되냐? 니들도 다 하는데 나도 좀 사냥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러면 싸움 나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태종은 달랐죠. 상소를 올린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구절절 네 말이 옳구나. 내 감동받았어. 그런데 여기는 궁전이 아니지 않니? 야전 아니냐? 힘들게 상소로 하지 말고 와서 말로 해라. 누가 왕 앞에 가서 말로 합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글로 올리는 건데 야전 핑계 대서 글로 쓰지 말고 와서 말로 해라. 아무도 안 오죠. 결국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고 태종은 아주 행복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신나게 사냥을 하시다가 돌아옵니다. 그냥 말장난 같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요것도 가만히 보시면 태종의 전략적 구조적인 사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냥을 하지 마세요. 나 사냥해야겠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하랑 싸울 때 뭘 갖고 싸울 거냐. 강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싸울 거냐. 아니면 사냥을 하는 거 가지고 싸울 거냐. 강물하는 문제, 왕이 사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거냐. 아니면 이번엔 떼우면 되나.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번에 떼우면 되니까 어떻게 할까? 와서 말로 해. 이런 식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전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전술은 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술을 찾고 행동하는 겁니다. 태종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그것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승부처가 올 때마다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이 승자가 되었고 정치 구단의 국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상왕이 된 지 4년 후 56의 나이로 태종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종은 정치 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종은 이전에 품행이 방정치 못했던 양녕대군을 내쫓고 세종에게 양위할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죽은 뒤에 양녕은 절대로 한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조선의 정치 구조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양녕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녕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양에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분쟁을 일으킬 경우 두 번째, 양녕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죽여도 좋다. 자신의 입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 그리고 정치판의 앞날을 예측하고 사전에 조치하는 능력 이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유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치력과 존재감을 과시하며 조선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깊게 새기고 떠나갑니다.